어머니, 집안일은 제가 다 못해요. 맞벌이라 힘들다고요. 내가 이 집 가정부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72살 정옥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오늘 아침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폭발시킬 뇌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에게는 가족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정옥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얼마나 클까요? 지금부터 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인생 역전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앞으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정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가 아직 잠든 집안을 깨우지 않도록 조심스럽습니다. 미나리를 다듬고 콩나물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상이지요.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웁니다. 정옥은 국자로 간을 보며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윤지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납니다. 잠옷 차림 그대로 냉장고를 뒤지며 생수를 꺼내 마십니다. 정옥은 고개만 끄덕이고 계속 미나리를 다듬니다. 윤지의 시선이 싱크대 가득한 그릇들에 머뭅니다. 어젯밤 늦은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요. 응, 어제 너희들 늦게 들어와서 못했어. 윤지가 한숨을 쉽니다. 회사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하면서 뒤돌아봅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에 피로가 역력합니다. 어머니, 집안일은 제가 다 못해요. 맞벌이라 힘들어요. 정옥의 손이 멈춥니다. 미나리 줄기를 꽉 쥔 채로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찬 공기가 부엌에 감돕니다. 그럼 내가 평생 해온 건 가정부였단 말이니? 목소리에 서늘함이 스며듭니다. 윤지는 잠깐 당황하며 입술을 벌렸다 다물었다 합니다. 이내 문을 열며 나갑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늦겠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 남습니다. 정옥은 다시 미나리를 다듬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25에 이 집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그랬지요. 정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병원 조리사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이 정옥 씨라고 불러주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엄마 아침 뭐야? 아들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습니다. 42살이 된 아들은 여전히 정옥이 차려주는 밥상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옥이 차려놓은 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윤지한테 말해놨지? 응, 알겠다. 아, 그리고 엄마. 다음 주에 가족여행 가기로 했거든. 제주도로 2박 3일. 정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수는 김치를 집어먹으며 계속 말합니다. 엄마는 집 보고 있어. 화분 물주기 잊지 말고 반찬도 좀 해놓으면 좋겠어. 우리 돌아올 때까지. 그래, 알겠어. 고마워, 엄마. 역시 엄마가 있어야 든든해. 민수가 볼에 가벼운 뽀뽀를 하고 나갑니다. 정옥은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 찬 밥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흘러나오지만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드라마 속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돌립니다. 손에 익은 일들이지만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윤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집안일은 제가 다 못해요. 그럼 누가 해야 한다는 건지 정욱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손녀 수민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12살 수민이는 정욱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요리 실습했어요. 김치볶음밥. 그래, 맛있게 했니? 네,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김치 먼저 볶고 밥 넣고 참기름 마지막에. 수민이만이 정욱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정욱의 얼굴에 하루 만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집니다. 수민이와 함께 간식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정욱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정욱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석양이 집니다. 언제부터인지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잠들기까지. 병원 조리사로 일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동료들과 함께 웃고 환자들이 정욱 씨가 만든 죽이 제일 맛있다며 고마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요. 지금은 그냥 어머니, 엄마, 할머니입니다. 언제부터 정욱은 사라지고 역할만 남았을까요? 윤지와 민수가 집에 돌아와도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욱이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 사이로 침묵만 흐릅니다. 수민아, 숙제는 다 했니? 윤지가 딸에게 물어봅니다. 네, 할머니랑 같이 했어요. 그래, 할머니한테 고마워해야지. 고마워해야 할 일인지 정욱은 생각해 봅니다. 가족인데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정욱은 설거지를 하며 오늘 아침 윤지가 한 말을 되새깁니다. 집안일은 제가 다 못해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정욱은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며느리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정욱에게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쉬고 싶지 않냐고. 밤이 깊어갑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정욱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마루를 비춥니다. 고요함 속에서 정욱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72살, 아직 건강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정욱이라는 사람이 아직 여기 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욱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말다툼 이후 정욱의 하루는 더욱 무겁게 흘러갑니다. 윤지가 출근하고 난 뒤 부엌은 적막감만 감돕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정욱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아침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집안일은 제가 다 못해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정욱은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습니다. 거친 손끝으로 느끼는 찬 물의 감촉이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윤지가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 야근해서 늦어요. 저녁은 수민이랑 드세요. 그래, 알겠어. 아, 그리고 빨래 좀 널어주세요. 세탁기에 들어있어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정욱은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고맙다는 말도 안부를 묻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들만 전달받았을 뿐입니다. 오후에 민수에게서도 연락이 옵니다. 엄마, 오늘 회식이라고 했지? 내일까지 늦을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주 여행 준비 좀 해줘. 수민이 옷가지랑 세면용품 챙겨놓고, 응, 알겠다. 고생 많아, 엄마. 고생 많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서글픕니다.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정옥은 수민이를 기다립니다. 오늘따라 손녀와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수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정옥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아빠 안 와요? 응, 둘 다 늦는데. 우리 둘이 저녁 먹자. 좋아요. 할머니랑 둘이 먹는 게 더 좋아요. 수민이의 말에 정옥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둘이서 저녁을 먹으며 수민이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 우리 반에 새로 온 친구가 있어요. 할머니가 없대요. 그래. 할머니가 안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자랑 많이 했어요. 할머니가 요리도 잘하시고 이야기도 재미있게 해주신다고요. 정옥은 수민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수민이가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잠깐입니다. 수민이가 숙제를 하러 방에 들어가고 정옥은 다시 혼자가 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여행 준비로 집안이 소란스럽습니다. 윤지는 짐을 꾸리느라 바쁘고 민수는 여행 일정을 확인합니다. 엄마, 반찬은 좀 만들어 놓을 거지? 응, 그럴게. 화분 물주기도 잊지 말고. 특히 거실에 있는 관음죽은 이틀에 한 번씩. 알겠어. 윤지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냉장고에 붙입니다. 어머니, 여기 적어놨어요. 화분 물주는 날짜랑 쓰레기 버리는 날, 택배 받을 것들. 정옥은 메모지를 바라봅니다. 빼곡하게 적힌 지시사항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월요일은 화분 물주기. 화요일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요일은 택배 도착 예정 수민이 책. 목요일은 화분 물주기. 금요일은 돌아올 예정. 저녁 준비. 마치 가정부에게 주는 업무 지시서 같습니다. 정옥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수민이만 정옥에게 인사하며 안아줍니다. 민수와 윤지는 짐을 차에 싣느라 바쁩니다. 엄마, 고마워. 잘 다녀올게. 민수가 차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듭니다. 윤지는 뒷자리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차가 떠나고 정옥은 혼자 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어색합니다. 평소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 너무 조용합니다. 정옥은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를 다시 봅니다. 이게 내 역할인가? 집안을 둘러봅니다.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이 공간이 오늘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자신의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된 기분입니다. 오후에 정옥은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갑니다. 평소에는 장 보러 나가는 것 외에는 외출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또래 할머니들을 봅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정옥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결혼 후 가족 돌보기에만 매달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옥 씨? 뒤에서 누군가 부릅니다. 돌아보니 예전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미영입니다. 미영아, 여기서 웬일이야? 손자 데리고 놀러 왔어. 정옥이는? 나도 산책 나왔어. 요즘 어떻게 지내?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 응, 집안일 하느라 바빠서. 미영이 정옥을 자세히 봅니다. 왜 이렇게 말랐어? 몸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미영의 눈에는 정옥이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활기가 없고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입니다.
우리 다음에 꼭 만나자.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래, 좋아. 헤어지면서 정옥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떠올립니다. 미영의 눈에 비친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전에 당당했던 정옥은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혼자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안 됩니다. 가족들이 보내온 사진을 봅니다.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화면에 가득합니다. 정옥은 그 사진 속에 없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가족이 아니라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일도 메모지에 적힌 대로 화분에 물을 주고 집을 정리하고 가족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확신이 정옥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정옥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대로 화분에 물을 주고 집안을 정리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텅 빈 집안에서 자신의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오늘도 윤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 거기 잘 계시죠? 화분 물은 주셨어요? 응, 어제 줬어. 아, 그리고 택배가 올 텐데 꼭 받아주세요. 수민이 교제해요. 알겠어.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옥은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그저 확인차 걸어온 전화입니다. 마치 집 관리인에게 업무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으며 정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와 함께 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옵니다. 정옥에게는 그런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수민이가 어릴 때도 윤지가 직접 키웠고 정옥은 뒷정리만 했습니다. 오후에 정옥은 방 청소를 합니다. 민수와 윤지 방, 수민이 방을 차례로 정리하다가 자신의 방에 들어섭니다. 가장 작은 방이지만 정옥만의 공간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깊숙이 숨겨둔 서류 봉투를 발견합니다. 봉투를 꺼내어 펼쳐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정리해둔 서류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 등기부등본입니다. 남편 사망 후 상속으로 인해 이 집은 정옥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 민수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 명의였던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정옥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며 정옥은 생각에 잠깁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정부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이제는 내 삶을 위해 써야지. 작은 독백이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 처음으로 말로 나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랜만에 멀리 나가볼 생각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속초로 향합니다. 예전부터 바다 근처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속초역에 내려 택시를 탑니다. 바닷가 쪽 아파트 단지로 가주세요. 어느 단지요? 새로 지은 곳으로요. 분양하는 곳 있으면 좋겠어요. 택시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을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가 정옥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 도착해 상담을 받습니다. 어르신, 혼자 거주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혼자 살 생각이에요. 그럼 이 평형이 좋겠네요. 바다 전망도 좋고 관리비도 적당해요. 정옥은 견본 주택을 둘러봅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베란다에서 보이는 바다 전망이 마음에 듭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집 팔고 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에요. 상담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해 줍니다. 정옥은 진지하게 들어봅니다. 분양사무소를 나와 실제 바닷가를 걸어봅니다. 파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바다를 바라봅니다.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근처 시장에 들러 구경을 합니다. 생선가게, 건어물 가게, 반찬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 반찬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가게 주인 할머니가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혹시 이사 오실 생각이세요? 요즘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여기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정이 많아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할머니의 말에 정옥이 관심을 보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식들 독립하고 나서 여기로 내려와서 새 삶 시작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서로 도우며 잘 지내세요. 그렇군요. 어머니도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우리끼리 모임도 있어요. 따뜻한 말에 정옥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을 정옥이라고 부를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옥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속초에서 본 바다, 만난 사람들, 새로운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 나이에 정말 가능할까? 지하철 안에서 혼자 되묻습니다. 72살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익숙한 공간이지만 오늘따라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어 봅니다. 내 집이야.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조용히 중얼거리며 서류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생각해야 하고 실제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 가족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엄마, 잘 지내지? 응, 잘 지내고 있어. 내일 저녁에 들어갈 거야. 저녁 준비해줘. 알겠어. 그리고 엄마 고마워. 덕분에 마음 편히 여행했어. 민수의 말이 예전 같으면 기뻤을 텐데 오늘은 무겁게 들립니다. 고마워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긴다는 뜻처럼 느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옥은 베란다에 나가 밤 공기를 마십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지만 속초에서 본 바다의 고요함과는 다릅니다. 변화가 필요해.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지금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속초에서 느꼈던 자유로움과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일 가족들이 돌아오면 또다시 예전의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씨앗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구체적으로 계획할 때입니다.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된장찌개까지 정성스럽게 차려놓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녁상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가족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며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엄마 다녀왔어. 민수가 큰 소리로 인사하며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옵니다. 윤지는 피곤한 듯 소파에 주저앉고 수민이만 정옥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선물도 사왔어요. 그래, 우리 수민이 고마워.
수민이가 작은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꺼내 정옥의 목에 걸어줍니다. 정옥의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동시에 짠해집니다. 어머니, 집안이 깨끗하네요. 고생하셨어요. 윤지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칭찬 같지만 정옥에게는 당연하게 여기는 말로 들립니다. 저녁 차려놨으니까 씻고 나와서 먹어. 네, 고마워요. 가족들이 씻는 동안 정옥은 마지막으로 상을 점검합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결심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여행 이야기로 시끌벅적합니다. 제주도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할머니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수민이의 말에 민수와 윤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는 여행 다니기 힘들어. 나이도 있고. 민수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정옥의 가슴에 박힙니다. 그리고 엄마가 집에 있어줘서 우리가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잖아. 윤지도 거들어 말합니다. 감사하다는 뜻이겠지만 정옥에게는 당연시하는 말로 들립니다. 호텔 음식도 맛있었는데 역시 집밥이 최고야. 민수가 갈치조림을 먹으며 만족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정옥은 젓가락을 놓고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봅니다. 분위기가 고조되던 순간 정옥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뭐예요? 윤지가 고개를 듭니다. 민수도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어머니를 봅니다. 이 집 이미 팔았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민수가 든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뭐라고요? 윤지가 놀란 목소리로 묻습니다. 한 달 뒤면 나가야 한다. 정옥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준비해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민수가 당황하며 일어섭니다. 윤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 본 거야. 어머니, 농담이시죠? 이 집을 왜 팔아요? 농담 아니야. 진짜 팔았어. 정옥이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보여줍니다. 진짜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엄마, 우리한테 왜 상의도 안 하고. 상해? 내 집인데 왜 상의해야 하지? 민수가 할 말을 잃습니다. 그제서야 이 집이 법적으로 어머니 명의라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윤지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너희들 알아서 해. 나도 내 갈 곳 정했어. 엄마, 제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게. 민수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습니다. 윤지도 눈물을 흘리며 정옥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단호합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였어. 그 한마디가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집안일 다 내가 하고 너희들 뒷바라지 다 내가 하고 그런데 고마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정옥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엄마, 우리가 고마워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어. 입으로만 고마워했지. 진짜로는 당연하게 여겼잖아. 민수가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돌이켜보니 어머니의 말이 맞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윤지가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늦었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할머니. 수민이가 울먹이며 정옥을 바라봅니다. 정옥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결심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수민아,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할머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 수민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그럼 어디로 가실 거예요? 속초로 갈 거야.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 구했어. 혼자서요?
혼자가 편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민수가 다시 애원합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달라질게. 정말로. 달라진다고? 어떻게? 집안일도 우리가 나눠서 하고 엄마 대접도 제대로 할게. 너무 늦었어. 이미 마음 정했어. 정욱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정욱으로 살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정욱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뒤에서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많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사진 몇 장, 옷까지, 그리고 소중한 서류들. 새로운 시작에 필요한 것들만 챙깁니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정욱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가족들의 설득이 계속되었지만 정욱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이 섭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속초의 바닷가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면서 말입니다. 이사 날이 다가오면서 집안 분위기는 복잡합니다. 민수와 윤지는 계속해서 정욱을 말리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집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민수가 어머니 방 앞에서 애원합니다. 생각 끝났어. 이제 그만해. 정욱은 짐을 정리하며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필요한 것들만 골라 작은 가방 2개에 담았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물건들 대부분은 두고 갑니다.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수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봅니다. 정욱은 손녀를 끌어안으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수민아, 할머니는 멀리 가는 게 아니야. 바닷가에서 살 거야.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수민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놀러와. 바다도 보고 할머니 집도 구경하고. 정말이요? 정말이야. 약속해. 수민이와의 약속에 정욱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윤지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안일했어요. 윤지야, 너만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 잘못했어.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정욱이 윤지를 바라봅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입니다. 윤지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내 삶을 찾고 싶은 거야. 어머니, 너도 이해할 거야. 언젠가는. 윤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습니다. 이사 당일 속초행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향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배웅을 나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가방을 들어주고 윤지는 도시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엄마, 몸 조심하시고. 연락 자주 해요. 그래, 알겠어.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버스에 오르기 전 정욱은 가족들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서운함도 있지만 미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신의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할머니, 꼭 연락해요. 수민이가 마지막까지 손을 흔듭니다. 정욱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어 줍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서울이 점점 멀어집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정욱은 깊은 숨을 쉽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2시간 후 속초에 도착합니다. 미리 연락해둔 부동산에서 나와 정욱을 맞이합니다. 어머님, 오신 걸 환영해요. 집 보러 가시죠.
새 집은 바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2층 집으로 베란다에서 바다가 살짝 보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좋아요. 정옥이 베란다에 서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짐을 정리하고 첫날 밤을 보냅니다. 낯선 곳이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갑니다. 바닷가로 향하는 길에는 이른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또래의 어르신들입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한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네, 어제 왔어요. 반가워요. 저는 김순자예요. 여기 산 지 3년 됐어요. 안정옥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여기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순자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했던 일들이 멀게 느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옥은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예전 병원에서 키운 요리 실력을 살려보고 싶어서입니다. 반찬 가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순자 할머니가 응원해 줍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반찬 수요가 있을 거예요. 작은 가게를 얻어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김치, 나물, 조림 등 집에서 만들던 반찬들을 만들어 팝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정옥 씨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정옥 씨 멸치볶음은 정말 예술이에요. 사람들이 정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정체성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울에서 수민이가 엄마와 함께 놀러 옵니다. 할머니, 수민이가 달려와 안깁니다. 한 달 만에 본 손녀가 더욱 반갑습니다. 어머니, 집이 예쁘네요. 윤지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정옥이 정성스럽게 꾸민 작은 공간이 따뜻해 보입니다.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정말 좋은 곳 선택하셨어요. 그치? 여기는 정말 좋아. 정옥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어머니, 반찬 가게도 잘 되고 계시다면서요? 응, 작지만 보람 있어. 사람들이 내 이름 불러주는 게 좋아. 윤지가 정옥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차 보입니다.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수민이가 물어봅니다. 그럼 할머니는 이제 여기가 집이야. 저녁을 함께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울에서의 답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추억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윤지가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면 되는 거야. 네, 어머니. 자주 놀러 올게요. 이틀을 함께 보내고 윤지와 수민이가 서울로 돌아갑니다. 배웅을 나온 정옥은 손을 흔들어 줍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수민이의 마지막 인사에 정옥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녁이 되어 정옥은 혼자 바닷가를 걸어봅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시며 밀려옵니다. 이제는 정옥으로 살겠다. 바다를 향해 조용히 선언합니다.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정옥도 자유로움을 만끽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쓰기 시작한 일기입니다. 오늘 윤지와 수민이가 놀러 왔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도 많이 변했고 그들도 변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일기를 쓰고 침대에 눕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 같습니다. 내일도 반찬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고 바닷가를 걸을 것입니다. 정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72살에 찾은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공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